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반 유교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 분들, 그러니까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이신 분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제대 군인과 관련되신 분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하실 수 있는 대상자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 외에 어떤 분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 대상자 포함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과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장군, 국가사회공헌자, 순직궁인, 전공상 군경 1급부터 7급, 경찰관, 소방관, 의사상자, 무공수훈자, 그리고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말고 더 추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분들인가 하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국민장이나 국장으로 장이된 사람, 그리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및 순직한 군경이나 군무원, 향토예비군, 그리고 장관급 장교, 제1학도의용군, 그리고 무공수훈자, 국가사회공헌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립현충원 말고 국립묘지로 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신 분들은 광주에 있는 5.18 묘지, 그러니까 5.18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나 부상자, 공로자분들이 광주에 있는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4.19 묘지는 4.19 혁명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이분들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 안장을 하실 수가 있고, 대구에 있는 신암선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독립유공자이신 분들이 안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대상별로 안장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위 내용 중에서 조금 특이한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인 분들 중에서 전몰 순직 군경과 전공상 군경분들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전몰 순직 군경이나 전공상 군경, 그러니까 1급부터 7급까지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에는 유교 참전 유공자나 월남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이신 분들은 국립호국원에만 안장을 하실 수 있고, 국립현충원에는 안장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서 전공상 군경, 그러니까 지금 1급부터 7급 받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 하는 내용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하나요? 했었을 때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연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그러니까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는 분들로 한정됩니다. 자, 이분들께 지원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 서비스로 해서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계약 체결된 상조업체를 통해서 인력 및 장례용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례 지도사, 수의, 상복, 관, 장의 차량 등 이렇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드리니 장례 기간 중 유족이 직접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초수급권자, 그러니까 기초생활 대상자인 분들 중에서 이런 장례 서비스를 해드리니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서 자녀분들께 얘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권자다 본인이 그렇다 하면 자녀분들한테도 꼭 신청을 해서 이와 관련된 장례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범죄 경력이나 병적 이상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안장 대상 여부가 통보되는데 만약 범죄 경력이나 병적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은 2025년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를 같이 합장을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과연 내가 그러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국가보훈청이나 국립묘지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그거를 신청을 해서 물어보실 수가 있고, 신청 대상은 만 75세 이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그 대신 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과연 내가 안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일반적인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하루 만에 안장 대상 통보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실수 안 하시려고 그러면 미리미리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1급부터 7급까지 이분들은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녀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이 앞전 영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이신 분들, 유교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이신 분들은
자녀분들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본인 사망 시 어떤 곳에 안장이 될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또 지역에 있는 호국원을 원하신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호국원을 또 미리 자녀분들과 얘기를 해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호국원으로 가고 싶다, 그쪽에 안장을 하고 싶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